TIP 팁톡. 우리의 내일을 고민하는 시간 팁톡 시간입니다. 브랜드를 통해 내일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키워봅니다. 브랜드보이 안성은 작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네, 오늘은요. 황금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황금률. 네, 황금률이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고객을 대접하면 성공한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정말 황금률이라는 이름이 붙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황금률을 잘 실천해서 성공한 브랜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고객을 대접하면 성공한다라는 그렇죠. 말인데 네네. 사실 잘 팔리는 브랜드가 되려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은 얘기죠.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네. 왜냐면은 제가 PD님한테 일단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PD님께서 찍히신 단체 사진을 보실 때 누구를 먼저 찾으시나요? 그 유치원 졸업 앨범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를 보지 않고 네. 꼭 우리 아이가 나온 가족 사진에 저를 봅니다. 그렇죠. 가족이랑 같이 사진을 찍어도 정작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보게 돼 있죠. 저만 그런 거 아니었죠? 아, 물론이죠. 아, 네네. 다행이네요. 이게 사람의 사실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그 사람들이 보통 이제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대 심리학과 그 최인철 교수님이 되게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심리학이 발견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중심성이다. 네,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사실 백종원의 그 골목 식당을 보면 많이 봐요. 네. 거기서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는 어떤 가게일수록 사장님들이 보면 되게 자기중심성에 빠져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이유가 많거든요. 다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설명하는 이유가. 맞아요. 이건 내가 정말 맛있게 만든 음식인데 이건 손님들이 못 알아보는 거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맛있다고 뭐 내 아는 사람들은 다 맛있다고 했다. 뭐 이런 네. 식부터 해가지고 참 다양한 이제 자기중심성이 어떤 빠지신 분들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황금률을 실천하려면 이걸 정말 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잘 실천한 브랜드를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이 어렵죠. 이야기를 하겠어요. 본능을 거스르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네. 나이가 들수록 또 사업을 하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뭐 자영업을 하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더 지키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 황금률 잘 지켜서 성공한 브랜드들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브랜드 처음으로 소개해 주실래요? 네, 일단 피디님께 또 한 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어떤 열성 팬이 많은 커피 네. 브랜드 어딘지 아세요? 생각나는 예전에는 브랜드? 스타벅스였는데 요즘은 블루보틀 아닐까요? 우리나라도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블루보틀도 있고 뭐 인텔리전시라는 데도 있고 뭐 팀월도 많은데요. 근데 요즘에 미국에서 가장 핫한 커피 전문점은 바로 더치브로스인 것 같아요. 더치브로스? 네, 아마 생소하게 이제 들으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더치브로스는 1992년에 그 미국 오레곤주에서 시작된 커피 전문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네덜란드 출신의 보스마 형제가 창업했는데요. 이 보스마 형제가 이제 네덜란드의 어떤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름이 더치브로스인 거고요. 그래서 이 형제가 원래는 그 리어카 끌고 원래 시장에 가가지고 커피를 팔기 시작하다가 이게 장사가 잘 돼가지고 매장을 내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른 건 거죠. 입지전적인 인물이군요. 완전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오레곤이 좀 시골 아니에요? 미국으로 치면 좀 깡촌이죠, 진짜. 깡촌. 네. 거기에서 시작된 브랜드인 이 더치브로스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커피 브랜드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도대체 뭐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성장한 거예요? 일단 지금 두 달 전에, 그러니까 한 달 전이죠. 9월 16일에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이 됐어요. 와. 그래서 상장된 첫날에만 무려 70%가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오레곤 출신의 이제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였는데요. 그 전까지 1위가 재밌는 게 바로 오레곤 출신의 그 스포츠 전문 브랜드 나이키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기록을 깬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더치브로스는 이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제 더치브로스가 스타벅스의 다음 경쟁자다. 네, 그 정도로요. 그 정도까지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더치브루스가 지금 미국 전역에 매장이 470여 개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스타벅스는 15,000개 정도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규모 면에서는 아주 정말 상대가 안 되는데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냐면은 더치브루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중독되었다는 표현을 쓰면서 그러니까 팬덤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찐 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앞으로 스타벅스를 넘어올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브랜드보이랑 이제 몇 번 방송을 하면서 배웠어요. 이 팬덤이 얼마나 브랜드에 있어서 중요한지. 맞아요.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골수팬, 이 충성 팬들이 얼마나 이 브랜드에 있어서 절실한지. 더치브로스도 그 뭔가 비법이 있으니까 이런 충성스러운 고객이 있는 거잖아요. 비법이 맞아요. 궁금해요. 네네. 일단 더치브로스의 가장 큰 특징은요. 그 매장 대부분이 드라이브스루 매장이라는 거예요. 드라이브스루. 네, 그래서 고객이 이제 차를 타고 와서 음료를 주문해가는 매장인데요. 네. 그러니까 드라이브스루 매장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장점이 많았어요. 뭐가 있었냐면 일단 땅값이 비싼 도심에 위치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차를 타고 와서 멀리서도 이제 오니까 주문을 하고 와서 이제 가는 매장이니까 그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히 이제 스타벅스 같은 어떤 거대 브랜드와도 도심에서 경쟁할 필요가 없었던 건 거죠. 스타벅스는 약간 도시의 상징 같잖아요. 그렇죠. 세련된 이미지. 예. 그 건물에 스타벅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건물값도 달라지고. 맞습니다. 근데 아예 그렇게는 경쟁할 수 없으니 네네네. 이 드라이브스루라는 형태를 갖추게 된 거군요. 맞아요. 운영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테이크아웃 서비스 위주로 제공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매장 안에 어떤 고객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둘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굉장히 소수의 이제 직원들만 두어서도 이제 운영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제 매장 운영비를 아낄 수 있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커피값을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더치브루스의 그 커피값은 스타벅스보다 한 10에서 20% 정도 더 저렴한 지금 수준이고요. 그리고 작년이 사실은 더치브루스의 굉장히 중요한 해였는데요. 네. 코로나19가 더치브루스한테는 네. 어떤 천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아, 드라이브스루. 그렇죠. 한국에서도 이제 그 드라이브스루는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좀 안전하다는 맞아요. 인식이 있잖아요. 아주 큰 대안이 됐죠. 그렇죠. 뭐 코로나처럼 선별 진료소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어떤 커피 체인점은 이제 안 가는데 아하. 다 이 더치브루스의 이 드라이브스루의 매장이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다른 브랜드들은 거의 정말 죽을 쓰는데 아하. 더치브루스는 작년에만 40% 이상 성장했거든요. 무려 그 스타벅스도 작년에는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는데 그렇군요. 네, 뭐 엄청난 성과였죠. 자, 오늘 더치브로스를 소개해 주시면서 이 드라이브스루라는 걸 하나 꼽아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매장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중에 하나가 스타벅스보다 더 저렴한 커피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렴하기만 한다고 잘 팔리는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특히 커피는 비싸도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맛은 네. 어때요? 네, 이제부터 더치브루스의 어떤 진가를 좀 말씀드릴게요. 더치브루스는 사실 메뉴가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뭐 아메리카노, 라떼, 뭐 코코아에서부터 뭐 에너지 드링크, 뭐 스무디까지 뭐 엄청 많은데요. 근데 더치브루스 재밌는 게 그 메인 메뉴보다 더 유명한, 더 인기 있는 메뉴가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시크릿 메뉴라는 겁니다. 비밀 메뉴예요? 비밀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시크릿 메뉴는 이제 매장의 공식 메뉴판에는 없는데 사람들이 와서 주문을 할 수 있는 메뉴인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아하.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 뭐 비밀이야라고 내놓는 굉장히 어떤 마케팅적인 굉장히 메뉴예요. 근데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는데요. 더치브루스에는 한 80여 개의 이제 시크릿 메뉴가 있는데 되게 그 이름도 재밌어요. 뭐 호랑이 피로 만든 레모네이드, 뭐 유니콘 피로 만든 블렌디드, 네. 뭐 뱀파이어, 뭐 슬레이어, 뭐 이게 별의별 이름은 다 나오는데 이런 시크릿 메뉴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화제가 되고. 네, 그리고 또 뭐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에서는 이거를 또 이제 맛보고 또 인증샷 올리고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떤 놀이처럼 된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그 팬덤이 맞아요. 형성됐다는 맞아요. 거에 이게 이 중요한. 시크릿 메뉴가 굉장히 큰 요소였군요. 맞습니다. 네. 와, 값과 맛이 훌륭한 더치브로스. 왜 네. 훌륭한지, 왜 네. 팔리는지 거기다 이 특유의 문화까지. 그렇죠. 근데 이것만으로 스타벅스의 경쟁자가 될 수 있을까? 스타벅스는 그렇죠. 뭐 세계적인 브랜드니까요. 맞아요. 자, 근데 이제 사실 더치브루스에 사실 이제 진짜 경쟁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고객을 찐으로 사랑하는
바로 이 직원들인데요. 와,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더라고요. 보시면 더치브로스에는 이제 직원들한테 이렇게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고객을 정말 사랑하라. 그러면 고객도 우리를 사랑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황금률인 건 거죠.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그만큼 대접해라.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되게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요. 2017년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 하나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더치브로스의 직원이 이제 매장에 차를 타고 방문한 어떤 여성 고객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었어요. 네, 그 고객은 그 전날 남편을 잃은 3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요. 세상에. 그 더치브로스 직원이 이제 워낙 이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는 걸 거기서 이제 권장하니까 그녀와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을 멈추고서 이제 이 고객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감동한 그 뒤에 차를 타고 있는 다른 고객이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더치브로스 어떤 직원들의 이런 어떤 좀 뭐랄까요, 특별한 행동의 정말 일부고요. 그렇죠. 정말 뭐 이 더치브로스 직원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많아요. 그래서 네. 뭐 이들은 이제 고객의 음료랑 뭐 음료 취향이라든지 이름 뭐 이런 걸 아는 거 이제 그 기억하는 건 기본이고요. 뭐 생일을 맞은 고객한테는 뭐 생일 축하 노래를 즉석에서 불러주든지 아니면 뭐 가족이 상을 당한 고객에게는 이제 또 기억하고 있다가 꽃다발이랑 이제 무료 음료 쿠폰을 또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또 이제 간직하고 있다가 또 전달을 해주든지. 그래서 이런 미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더치브로스 직원들 때문에 그 매장을 방문한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서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이 회사 문화 가운데 직원들이 스며들었고, 저는 그 더치브로스에서 3년 동안 일한 그 직원이 한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어떤 말이었죠? 더치브로스 3년 동안 일했던 직원이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나는 더치브로스에서 생면부지의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건 그 어느 곳에서도 배우지 못한 것이었다. 사실 학교에서도 사랑을 가르쳐주는 데는 없잖아요. 그런데 직장에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일 중에 하나가 이 정말 이 사랑에 대한 컬처. 또 이렇게 직원들이 또 그걸 누리면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고객한테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직원들이 그 회사 내에서 본인들이 사랑을 받고 베푸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고 이게 또 그 매출로 이어지는지를 아마 실감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정말 즐거움을 갖고 진심을 하게 됐고 그걸 고객들이 알아준 거죠. 그렇죠. 물론 그 기본에는 맛과 그 효율성이라는 당연한 재료가 있었던 거고요. 맞습니다. 자, 오늘 황금률을 잘 지켜서 잘 나가는 브랜드가 된 브랜드들을 지금 브랜드보이 안성은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고객을 사랑하라. 그러면 고객이 우리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 황금률을 잘 따른 더치브로스. 그 다음에 또 소개해줄 브랜드는 어떤 걸까요?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아마 더치브로스보다는 아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브랜드일 거예요. 바로 미국 그 치킨 샌드위치로 유명한 패스트푸드계의 전설, 바로 칙필레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반드시 먹어야 할 이런 치킨 샌드위치 꼽히는데요. 칙필레이는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세 번째로 지금 돈을 잘 버는 외식 기업이거든요. 1위가 맥도날드, 2위가 스타벅스, 그리고 3위가 칙필레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 큰 브랜드죠. 네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회사의 매장당 매출인데요. 하나의 매장당 무려 연매출이 50억 원입니다. 매장당? 네, 매장당 평균적으로요. 와. 이거는 뭐 제가 어디서 보니까 맥도날드랑 스타벅스랑 서브웨이를 합쳐도 이 칙필레이 하나 매장의 매출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KFC, 파파이스, 맥도날드 이건 들어봤어도 칙필레이는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역사와 전통이 오래됐더라고요. 1967년에 생겼던데 맞아요. 어떤 브랜드예요? 네, 칙필레이는 1967년에 애틀란타 조지아주에서 여기 시작된 이제 브랜드예요. 트루엣 캐시라는 남자가 만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그 엄마가 그 굉장히 그 치킨을 잘 만들어 주셨대요. 남부 스타일로. 그래서 이걸 잘 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그 레시피를 응용해가지고 자기만의 이제 레시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레시피는 지금 이제 칙필레이의 그 본사에 지하금고에 이제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와. 굉장히 뭐 이제 또 옛날에 코카콜라 또 이런 마케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맛이랑 이제 독특한 기업 문화로 이제 미국의 치킨 어떤 시장을 평정했는데요. 네. 지금은 미국 전역에 2,700여 개 매장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재작년부터 처음으로 해외 진출을 이제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해외 진출이 굉장히 늦은 거죠.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맥도날드랑 그렇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뭐 예전부터 좀 하고 있는데 치필레이는 이제 막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정말 그렇네요.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자, 칙필A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그럼 칙필A도 아까처럼 이 브랜드만의 원칙이 있겠죠? 그렇죠. 칙필레이에서 가장 사실 유명한 거는 이 음식점이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요일에? 네. 사실 뭐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 음식점 장사가 제일 잘 된 날은 일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칙필레이가 1년에 이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아서 손해보는 그 어떤 단위가 한 12억 달러인가요?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문 닫아요? 왜냐면은 창업자 그 아까 트루에케 씨가 예전에 젊었을 때 24시간 레스토랑에서 주 7일을 일한 적이 있었대요. 아하.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완전히 뻗었다는 거죠. 탈진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직원들이 무조건 일요일은 쉬어야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칙필레이를 만들자마자 이제 일요일에 문을 닫았고요. 쉬어야 또 더 생산성이 있게 일을 할 수 있다. 더 생산성 있게 더 일 잘한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트루에케 씨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제 믿는 건 거죠. 그래서 이 그 트루에케 씨가 어느 정도로 일요일에 그 문을 여는 거에 닫는 거에 진심이냐면요. 2000년에 그 트루에케 씨가 이제 자기가 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제 생각이 되니까 자기 그 칙필레이를 물려받을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죽은 후에도 이 두 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고 이제 문서를 이제 준 다음에 거기 서명을 다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유언이네요, 유언. 유언이죠. 그렇죠. 네, 유언이죠. 하나는 칙필레를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기. 그리고 또 하나는 일요일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을 열지 않기.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본인의 종교적인 신념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직원들이 일요일에는 쉬어야 더 좋은 맛과 서비스를 낼 수 있다는 확신.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본인만의 환급률을 정하고 지켜온 거예요. 맞아요. 이거 역시 그 정말 대단하고 존경할 만한 철학이지만 결국 맛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맛은 네. 어때요? 맛이요, 이제 굉장히 맛있다는 이제 평가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치필레 샌드위치는 어떤 패스트푸드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맥도날드 점주들이 재작년인가요? 한번 들고 일어났던 때가 있었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왜 칙필레 같은 치킨 샌드위치를 개발해주지 않는 거냐. 점주들이 왜냐하면 너무 사랑받으니까 이 메뉴가. 그렇죠. 그래서 맥도날드 점주들이 모여가지고 이 단체로 맥도날드 본사에 청원을 할 정도였어요. 비법이 뭐예요? 맛의 비법이. 맛의 비법이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1년에 약 10개 정도의 어떤 굉장히 엄선한 메뉴만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사실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50개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건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거의 이제 연구를 한 끝에 이제 내놓는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재료인데요. 이 칙필A의 그 이름의 A가 바로 A 등급의 치킨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정말 A 등급 치킨을 공수를 합니다. 그래서 닭은 이제 자연에서 방목한 그 닭만 사용을 하고요. 냉동하지 않은 냉장 닭고기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재료를 관리하고 또 엄선된 메뉴만 출시하기 때문에 어떤 뭐 이제 맛이 있는 치킨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맛있을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아까 프랜차이즈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패스트푸드의 수준을 뛰어넘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 역시 더치브로스처럼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면서요. 그렇죠. 이제 칙필레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창업자의 뜻에 따라서 굉장히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 칙필레이가 신조로 삼는 어떤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 1마일을 가고자 하면 2마일을 더 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황금률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칙필레이는 이거를 직원 그리고 점주 그리고 고객들을 이제
대접하는데 이 말씀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아, 고객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직원과 고객을 대접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많은 좀 뻔하니까 오늘은 좀 점주를 어떻게 대접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방송 좀 프랜차이즈 회장님들 한번 좀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네, 어떻게 대접해요? 네, 칙필레이의 프랜차이즈 점주가 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요 0.13%의 경쟁률을 뚫어야 됩니다. 네. 네, 1.3%가 아니라 0.13%거든요. 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참고로 골드만삭스의 그 치열하던 입사 경쟁률이 3%고요. 구글이 0.26%예요. 그러니까 0.13%니까 얼마나 치열한지 알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칙필레이 도전을 하냐면요. 네. 바로 적은 돈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프랜차이즈 내려면 돈 많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웬만해서는 이제 그 맥도날드나 KFC를 내려면 보통 5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대요. 네. 근데 칙필레이는 딱 1,200만 원. 1,200만 원이요? 그렇죠. 그래서 1,200만 원만 내면은 칙필레이에서 알아서 매장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이제 매장을 열면 그 점주가 칙필레이 본사에 내야 하는 그 로열티가 15% 정도고 좀 높아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런데도 칙필레이 매장을 내기만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제 점주로서는 바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적은 금액을 갖고 있는, 적은 돈만 갖고 있는 서민들도 맞아요. 일단은 내고 나면 그만큼 수입이 있으니까 15%는 줄 수 있으니까 이게 돈이 순환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아, 진짜 가난한 자영업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점주들한테는. 정말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칙필레이 점주들이 이제 인터뷰하는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많거든요. 네네. 그걸 보면요, 칙필레이가 얼마만큼 이 칙필레이의 어떤 애정을 가지고 고마워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칙필레이 점주가 지구 최고의 직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프랜차이즈 점주랑 이제 본사와의 관계는 굉장히 좀 냉정한 비즈니스 관계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점주까지도 대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뭐 사랑의 끈으로 묶는 그렇네요. 이런 칙필레이가 정말 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아, 이 방송을 듣는 혹시나 본사 회장님들은 네. 오늘 방에다가 크게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점주분들을 잘 대접하시면 네. 그 일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 정말 오늘 너무 좋은 주제 가져오셨는데 이게 꼭 사업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주제 좀 정리를 해보죠. 자신을 팔리는 브랜드로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황금률을 잘 실천한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은 이제 자기중심성을 타파하는 거, 탈피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제 방심하면 자기중심성으로 이제 가득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제 그 부분에서 항상 경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더치브로스랑 칙필레이처럼 내가 원하는 방식이라 고객이 원하는 방식,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이 어떤 건지 좀 이렇게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조심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살다 보면 상황과 환경이 잘 바뀌어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나도 바뀌거든요. 그때 자기 중심성에 빠지지 않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원칙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칙이 오늘 말한 황금률이어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만의 원칙, 나만의 원칙을 좀 세워놓고 삶을 살아가신다면 잘 팔리는 브랜드가 우리 모두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브랜드 보이는 삶의 원칙 있어요? 황금률? 삶의 원칙이요. 네. 오늘 그 삶의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사실 뭐 제가 오늘 워낙 좋아하는 그 두 브랜드를 한번 이제 소개를 오늘 여러분이 드린 거고. 네. 그래서 저도 대접받고자 하는데 대접하라. 이거를 저도 이제 인생의 정말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황금률을 잘 만드셔서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브랜드보이 안성은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